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억비추입니다. 오늘은 10페이지에 있는 문제 4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그림은 아크릴로 나이트릴의 구조식으로 비공유 전자쌍과 다중결합은 나타내지 않았다. 기억에서 디귿은 결합 길이이고 이때 알파와 베타는 결합각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과 전자쌍 반발 모형에 근거하여 이 분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굉장히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이 1번부터 4번의 문제는요. 사실 각 원자가 가지고 있는 결합수만 알고 있어도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결합수 보시면 탄소는 여러분 결합수가 몇 개냐면 4개고요. 수소는 몇 개입니까? 수소는 1개죠. 그 다음에 질소는 몇 개예요? 질소는 3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질소 결합수 3개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2개 더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의 산소는 결합수가 이미 4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이때의 탄소는 결합수가 4개가 되기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하나만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이 탄소도 결합수가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도 자연스럽게 결합수가 4개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결합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서 만들어주는 문제를 완성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옥텟 규칙을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옥텟 규칙이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루이스 구조식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생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에 생략되어 있는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원소는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질소. 그래서 여기 있는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 2개를 추가시켜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질소 원자 주변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니까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봅시다. 기억. 비공유 전자쌍이 2개다. 2개가 아니라 질소 종이 1개가 있죠. 그래서 2개가 아니라 1개라는 겁니다. 자, 니은. 결합각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실제 결합각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실제 분자 구조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중심 원자가 될 수 있는 애들만 집중적으로 보면 돼요. 얘가 중심 원자 될 수 있고 얘도 중심 원자 될 수 있고 얘도 중심 원자가 될 수 있죠. 자, 이 경우에 자, 이때 내가 얘를 뭐 1번 탄소라고 알고 볼까요? 1번 탄소. 얘를 2번 탄소, 얘를 3번 탄소라고 하면 이 1번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되었을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개가 있지만 다중결합은 1개 취급하므로 하나, 둘, 3개의 전자쌍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 3개이므로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결합각도가 어떻게 되게끔 120도가 되게끔 우리가 분자 구조를 그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번 탄소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탄소에 대한 경우도 보시면요. 역시 중심 원자 주변에 3개 취급을 해야 돼서 요 경우에도 우리가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 지우개로 지울게요. 자, 여기 2번은 지우개 지우고 여기도 역시 어떤 식으로 바로 요런 아이고. 자, 요 경우에도 바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도가 몇 도가 되게끔 120도가 되게끔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120도.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탄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탄소를 보게 되면 이 탄소의 경우에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넘버링 매길 때 사실은 여기서부터 1번씩 매겨줘야 되는데요. 뭐 여기서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넘버링을 매겨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 3번 탄소라고 할게요. 자, 여기 3번 탄소라고 보면 여기 3번 탄소를 봤을 때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 몇 개 취급해야 되냐면 2개 취급해야 되죠. 그래서 2개 취급한다는 건 직선형인 뭐가 나온다? 직선형인 이렇게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 지금 여기를 알파, 그 다음에 여기의 각도를 베타라고 했으므로 이 알파에 해당하는 각도는 120도, 베타에 해당하는 각도는 180도가 돼서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는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인데요. 지금 현재 이 니은 기역 디귿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기역이 이중결합이 되어 있고요. 단일결합의 니은, 삼중결합에 현재 디귿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요 경우는요, 여러분, 요 경우는 자, 여러분들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형성이 되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 탄소와 탄소 사이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자, 이렇게 삼중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얘를 이중 결합, 그 다음에 얘를 삼중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중에 여러분들 결합력은 누가 제일 세겠습니까? 당연히 세 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 얘가 제일 세겠죠. 그러면 여러분, 결합이 센 만큼 어떻게 될까요? 결합이 센 만큼 세게 끌어안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합이 센 만큼 세게 끌어안으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결합 길이로 따져주면요, 오히려 결합 길이는 삼중 결합이 가장 짧고 이중 결합, 단일 결합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해도 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누가 가장 결합 길이가 기냐면 단일 결합, 결합력이 가장 작은 이 단일 결합이 결합 길이가 가장 길고 그 다음 이중 결합인 기역, 삼중 결합인 디귿이 가장 짧을 거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의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2주기 원소 중에서 붕탄질 할 때 이때 질소가 탄소보다 크기가 작죠? 여기 보시면 삼중결합이면서 그 다음에 질소는 심지어 크기까지 작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바에 더 정확히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두 가지 수소 화합물 X2H4와 Y2H4의 구조식인데 이때 X와 Y는 각각 탄소와 질소 중 하나다라고 나와 있네요. 탄소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탄소와 질소 중 하나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여기 가의 X가 뭐고 여기 나와 있는 Y가 뭔지만 찾아주면 되는데 아주 쉽죠. 자, 탄소는 결합수가 몇 개니까? 4개니까. 질소는 결합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결합수가 지금 여기 4개니까 요 X는 뭘 해당하냐? 탄소에 해당하고 결합수가 3개니까 얘는 질소에 해당할 테고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랬는데 당연히 질소 쪽에 비공유 전자쌍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도 바로 해결이 되죠? 자,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하면 다중결합은 한 개 취급해야 되니까 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자, 하나, 둘, 세 개 취급하면 120도의 평면 삼각형이 그려질 것이고요. 자, 요 경우에 보시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비공유입니다. 그러니까 공유가 3개, 비공유가 하나인 경우에는 우리가 삼각뿔이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결합각도는 107도가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앞부분 강의 전자쌍 반발 이론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네요. 자, 첫 번째 기억. 가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현재 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 있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게 나로 바뀌어야죠. 나. 그 다음 니은 액체 상태의 나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있다라 그랬는데요. 일단 디귿 먼저 설명할게요. 디귿 볼게요. 결합각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아니죠. 오히려 베타가 더 작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여기서 알았으면 니은은 무조건 맞겠네요. 니은은 무조건 맞아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수소결합이에요. 요 수소결합. 이 수소결합에 대해서 선생님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소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부분 전하를 표시를 해보면요. 자, 산소가 부분 음전하, 수소가 부분 양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 분자가 있을 것이고 요 물 분자의 경우에 또 보게 되면요. 역시 이 경우에도 부분 음전하, 부분 양전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물 분자라는 것하고요, 여기 있는 이 물 분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H와 여기 있는 이 산소 사이에 이러한 결합이 있어요. 이러한 결합. 즉 한마디로 이 분자와 이 물 분자와 이 물 분자 사이에 현재 지금 선생님 여기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결합이 존재하는데 이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수소 결합. 일단 여러분 수소 결합이니까 당연히 이 결합에 누가 관여하고 있냐면 수소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수소 결합이라는 게 뭐냐? 수소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의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자의 공유 결합처럼 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약합니다. 결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 그래도 가장 강한 결합이 존재하게 되는데 물론 이 원자와 원자 사이 공유 결합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 결합 중에서 가장 강한 결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소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많은 결합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결합인 이 수소 결합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수소 결합이라는 개념으로 따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이 수소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 강한 결합이 형성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타 마이너스 데타 플러스예요. 여러분 O하고 H 둘 사이에는 잘 보시면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 전기 음성도가 주기율표에서 큰 원자에 속하는 애가 누가 있냐면요. 바로 제일 끝판왕인 F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질소 등이 있어요. 이러한 원소들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큰 원소에 속합니다. 이처럼 전기 음성도가 큰 이러한 원자와 수소가 공유 결합을 형성한 상황에서 또 다른 분자 역시도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겠죠? 이때 바로 요 수소와 이 수소가 분명히 부분 양전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 나오는 얘네들은 부분 음전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러한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때 이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다시 여기도 적어볼게요. 여기도 이제 델타 마이너스겠죠. 이때 이 델타 마이너스와 이 델타 플러스 사이의 이 전하량의 크기는 크다라는 거죠. 다른 공유 결합에 비하면. 왜냐하면 얘하고 얘 사이의 전기 음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게 나는 이러한 이 수소가 관여된 이러한 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합,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요. 나의 경우에는 N하고 H 사이에 현재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이 주변에 역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요. 이때 이 N은 분명히 부분 음전하를 가질 것이고 수소는 부분 양전하를 가질 거기 때문에 이때 N과 여기 있는 H 사이에 분명히 이러한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니은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에는 수소 결합이 들어가진 않지만 선생님이 수소 결합이 나와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를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림 가에서 나는 세 가지 화합을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 붕소가 있네요. 여러분 붕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베릴륨과 붕소의 경우에는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이 경우 우리 바로 한번 해볼까요? 바로? 자, 바로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3개가 있네요. 아, 얘 결합각도 몇 도겠다? 얘 평면 삼각형인 120도겠다. 자, 얘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개 있다. 아, 얘 정사면체인 각도 109.5도이겠다. 자, 이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들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이 3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으므로 삼각뿔 형태인 107도의 분자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가는 중심 원재 비공유 전자쌍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옥텟 규칙 만족 못하죠. 자, 나. 분자 모양은 그렇죠. 109.5도는 이제 정사면체잖아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으므로 정사면체형. 물론 각도는 109.5도입니다. 자, 디귿. 다의 중심 원자에 있는 정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도 모두 같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이 공유전자쌍과 이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그런데 요 비공유전자쌍과 요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보시면 요것과 요것의 반발력, 요것과 요것의 반발력의 크기는 다르다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에서. 그러므로 모두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은 세 가지 화합물의 분자식과 부조를 구분하기 위한 분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 가해서다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딱 나오면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그냥 분자 루이스 구조식 그려주면 돼요. 여러분들 결합수 알면 됩니다. H 결합수 몇 개다? 1개다. 탄소 몇 개다? 4개다. 질소 몇 개다? 3개다. 4개다. 산소 2개다. 탄소 4개다. 수소 1개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구조는요, 이 HCN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안화수소라고 하는데요. 시안화수소. 여러분들 대박이 이름이 시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안화수소. 자, 이 시안화수소에 대한 누리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요거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자, 친절하게 비공유 전자쌍까지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CO2의 경우. 자, CO2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비공유 전자쌍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C2H2가 조금 생소하겠죠, 여러분들? 자, C2H2 요거 만족할 수 있는 구조는요,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시면요, 전부 다 결합각도가 어떻게 되게끔 그려져야 된다. 바로 180도가 되게끔, 여기도 180도겠죠? 다 180도가 되게끔, 다 무슨 구조? 직선형 구조가 되게끔 그림을 그려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어떨까? 다 같은 평면에 있는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구성 원자가 모두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요 나에서 3개가 일단 해당이 되겠네요. 왜냐면 가에서 다 해당하는 화합물의 수를 지금 풀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가 보시면 삼중결합 가지고 있다. 삼중결합 가지고 있는 거 대박아. 그렇죠. 시화나수소밖에 없죠. 여기 삼중결합. 삼중결합.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네요. 아유, 미안합니다.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삼중결합 또 있네요. 삼중결합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하나. 색깔 바꿔볼까요? 여기 하나, 여기 해서 2가지가 있네요. 여기 두 가지. 그 다음에 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거? 극선 분자라는 건데. 그럼 이 중에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찾아보면요. 자, 얘의 경우 보세요. HCN. 이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왜냐면 H하고 이 C 사이에 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 C하고 N 사이도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주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CO2. 이거 색깔을 좀 구분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2개가 상쇄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도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그려지고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결과적으로 이 둘도 상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보다 크다. 즉 0이 아닌 것은 유일하게 보다 바로 시아나 수소라는 한 가지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우리가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김경민이 열심히 공부하세요. 요청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